상견례 자리는 보통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커다란 선택을 앞두고 처음으로 양가 가족이 마주하는 자리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도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가정 분위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날의 상견례는 시작부터 조금 특별했다. 여자가 알고 있던 남자의 가족 구성에는 부모님만 있었지만 막상 식당에 들어서 보니 초등학교 3학년인 늦둥이 남동생이 함께 온 것이다. 남자는 미리 양해를 구했고 여자도 아이가 있으니 귀엽겠지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크게 문제로 삼지 않았다. 아이는 처음 보는 여자에게 호감이 있는지 혹은 낯가림이 없어서인지 남자 옆에 앉아 여자에게 계속 관심을 보였다. 식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무난하게 흘러갔다. 남자의 부모는 여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여자의 부모도 예의 있게 답하며 서로 탐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초등학생 동생이 반찬을 집기 어려워하자 여자 측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먹던 반찬을 작은 앞접시에 덜어 아이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 행동은 하나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어른이 아이에게 보이는 기본적인 배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합격. 그 말은 가벼웠다. 정말로 아이 특유의 순수함에서 나오는 장난 같은 말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남자의 부모가 그걸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친 것이다. 그래, 이응 누나 며느리로 합격이야? 형아랑 결혼 허락해? 그 말에 초등학생 동생은 샤이하게 웃었다. 남자의 부모는 정말 가볍게 장난을 친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여자 부모의 얼굴빛은 미묘하게 굳어갔다. 그리고 여자의 아버지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격이고 허락이고 그런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 가벼운 웃음으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미 테이블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남자의 부모는 급히 아이니까요. 장난이에요. 죄송해요 하고 웃어넘겼지만 분위기가 말끔히 돌아오지는 않았다. 문제는 아이였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어른들이 갑자기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이자 초등학생 동생은 당황했고 기분이 상한 듯 밥을 먹지 않고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 측은 먼저 아이를 차로 데려가 달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그날의 공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여자 부모와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결론에까지 이르렀다. 당시 여자는 고민이 많았지만 자신보다 부모의 판단이 더 냉정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며칠 뒤 남자에게 여자는 조심스럽게 파혼 의사를 전했다. 남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이후 남자 측의 반응이었다. 남자의 부모는 고작 이런 이유로 파혼이라 반응했고 남자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여자가 너무 예민하다더라 하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여자는 상처를 받았다. 자신은 극히 정상적인 감정과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타인들의 눈에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남자는 계속 설득하려 했고 말다툼도 잦아졌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집안의 문화, 가치관, 감수성까지 결합하는 일이다. 여자는 말한다. 과연 나만 이상한 걸까요? 정말 이 정도 문제는 웃고 넘겼어야 했던 걸까요? 상견례 이후 여자와 여자 부모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사랑해서 성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두 가정이 서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평생 단위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자리에서 여자의 부모는 단순히 장난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딸이 살아갈 가정의 분위기와 말의 무게를 조기 경고, 신호처럼 받아들인 것이다. 여자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말했다. 말이란 건 가정의 수준이야. 가벼운 농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왜냐면 그게 진짜 속마음이 묻어나오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다. 오늘 그 자리에서 농담이 컸던 게 아니라 그 농담을 관리하는 태도가 문제였어. 여자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아이가 장난으로 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장난을 맞장구 치며 허락해? 라는 식으로 연결한 건 분명히 어른의 프레임과 문화, 사고방식이 드러난 장면이었다. 더구나 장난이 불편하다는 신호가 나왔음에도 죄송해요 라는 사과가 정말의 사과였는지 아니면 적당히 상황을 넘기기 위한 의례적 멘트였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여자는 그날 밤 단 한 번도 잠을 깊이 자지 못했다. 단순히 상견례의 분위기가 깨졌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결혼 후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나는 어디까지 참으며 살아야 할까? 나의 감정은 항상 예민함으로 치부될까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말을 듣게 될 때마다 내가 또 스스로를 설득해야 할까? 같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결혼은 사소한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반면 부정적인 문화와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고 쌓이고 깊어지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반대로 생각했다. 그는 상견례 당일을 돌이켜봤을 때 본인도 당황했고 부모 역시 크게 문제될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파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것이 너무 과한 결론이라고 느꼈다. 그는 여자에게 말했다. 아니, 그 정도 일이라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결혼은 우리 둘의 문제잖아. 왜 그런 걸로 결혼이 흔들려야 하는데? 하지만 여자는 거기에 이렇게 답했다.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파혼하는 게 아니야.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본 것 같아서 그래. 생각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고 대화는 서로의 상처를 더 넓히기만 했다. 남자는 예민하다, 여자는 가볍다라는 결론을 반복했다. 감정이 아닌 기준의 불일치였다. 여자는 상견례에서 나온 모든 말과 반응은 곧 그 가정의 문화이며 결혼 후 삶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고 남자는 아이의 말과 장난 하나로 결혼을 뒤집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이었다. 남자는 주변 지인들에게 말했고 그 과정에서 파혼 사유는 왜곡되거나 단순화되었으며 여자는 예민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얻게 되었다. 여자는 그것이 더욱 충격이었다. 상견례에서 합격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자신의 감정을 가볍게 취급하는 시선이 반복되는 것에 상처를 받았다. 여자는 깨달았다. 결혼은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서로의 세계관을 인정할 수 있어야 유지되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견례가 불편했던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가볍게 여겼던 태도가 더 무서웠어. 남자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자는 결심했다. 상처는 순간이지만 결혼은 평생이니까. 가벼운 장난은 다시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존중은 한번 깨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